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한 땀 2바가지 흘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건강 유의해야겠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지금 에어컨 바람을 잠시 좀 쐬고 있는데 좀 약간 소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점심시간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면은 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 그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중에 또 하나가 또 삼성전자인데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또 흐지부지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여러 가지 또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한 10월에 이제 발표한 그 10조 한 3천억 정도 규모의 미국의 그 인텔 낸드 플래시 그 사업을 인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수 그 계약이 전 세계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 문턱을 뭐 대부분 통과했다. 대부분 통과했다는 거죠. 완전 통과가 아니고 대부분 통과를 한 겁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한국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해당되는 그런 기구인데 이곳에서 지난 21일 날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그 낸드 사업 인수를 무조건 승인해줬네요. 싱가포르에서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심사를 받아야 할 8개국 중 중국을 빼고 7개의 나라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뭐 한국, 미국, 중국, 뭐 유럽, 영국,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중국이다. 그 중국의 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고 있어요. SAMR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인전 최근 그 대형 반도체 인수합병 그 계약의 까다로운 심사 잣대를 들이대면은 결국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이번에 낸드 사업 인수는 그 독과점 가능성이 좀 작아서 중국의 그 불어 명분이 강하지 않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봐야죠. 가봐야 하는데 일단 중국이 또 어떻게 틀지 모른다는 거죠.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약간 예측하기가 좀 힘든 나라라서 상당히 변수는 아직까지는 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업계는 디지털 전환 그 호황을 두고요. 타고 대규모 M&A 거래가 잇따라 터졌어요. 그 작년에 그 세계 반도체 M&A 규모가 한 1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돌파를 한 거죠. 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거예요. 사상 최대치. 작년 7월에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자동차, 서버용 반도체, 그리고 맥심 뭐 인티그레이티드인가 뭐 있어,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기업의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이거를 210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 그럽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맥심 인티그레이티드를 210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 현재는 중국의 회방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중국의 회방. 역시 중국 놈들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죠. AP 강자인 영국의 ARM이라고 있어요. ARM 있는데 이것을 이제 400억 달러에 이제 사들인다고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업계 역사상 뭐 M&A 최대 기록을 세운 거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다. 역시 중국의 그 회방은 참 기속적인 것 같습니다. 4월에는 그 미국 마이크론과 그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옥시아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키옥시아는 결국 M&A 대신에 기업 공개가 더 유력한 상황인데 그 매물에 대한 반도체 업계 관심은 여전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인텔은 그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그 수탁 생산 기업인 그 글로벌 파운드리를 한 300억 달러 정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AMD 그 반도체 제조 부분이 분사한 GF라고 있어요. GF가 글로벌 파운드리죠.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대만의 TSMC랑 국내 삼성전자에 이은 첨단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인텔의 그 GF 인수가 이제 성사되면은 뭐 삼성과 TSMC도 뭐 어느 정도 긴장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 거죠.
이처럼 그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이제 몸집을 막 불리려는 경쟁사들의 시도는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고 그 와중에는 삼성전자는 그냥 조용하다, 사일런트하다. 왜 조용하기만 하냐? 일단 삼전이 2010년대 들어서 완전 활발한 먹성으로 M&A를 잇따라 펼쳤어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 기업이에요. 하만 인터내셔널을 한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게 인전 M&A의 댐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동안 삼전은 M&A 잔치에 좀처럼 끼지를 않고 있어요. 이재용 그 부회장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간 그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연이은 뭐 쏟아진 탓인지 하여튼간 조용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M&A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이에 이제 삼전의 그 현금 보유액이 막 천문학적으로 막 늘어갑니다. 뭐 돈을 안 쓰니까 돈은 막 곳간에 막 쟁여놓고 있어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 집계한 자료에 보면은 그 현금성 자산은 각기 수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막 천억 달러를 훌쩍 넘겨요. 대부분 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 보니까 구글이 장난이 아니야. 1366억 달러 하고 있어, 자산을.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 이게 156조 정도 돼요. 한 157조 되겠다. 157조 정도. MS가 1365억 달러고 거의 삐깍삐깍해 둘이. MS 구글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절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현금 보유액을 집계하기 어려운 우리 애플도 보세요. 엄청 많아. 1955억 정도의 그런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갖고 있죠. 그럼 우리 국내 1위 삼성전자 얼마나 되냐? 삼성전자도 꽤 많아. 1144억 달러 갖고 있어. 약 131조야. 아마존은 약 46억 달러, 페이스북 622억 달러, 인텔 238억 달러, TSMC 280억 달러요. 뭐 인텔, TSMC 아무것도 아니야. 삼전에 비하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현금 부자예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이 많은데 시가총액은 작아. 4,620밖에 안 돼요. 삼전보다 작은 인텔도 거의 막 2천억 이렇게 되잖아요. 뭐 TSMC 보세요. 작은데도 5,400이나 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평가 기업이라, 완전 저평가 기업이라는 것을 눈에 확 띄게 만들어주네요. 하여튼 기업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합계치가 유동자산이 올해 1분기 기준에서 200조 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 삼전 분기 보고서에 따르니까 그 삼전의 유동자산 총액이 1분기 말 209조 1,600억 원, 209조 1,600억 원 달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한 10조 9,400억이 늘었어요. 한 11조 원이 늘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업계 경쟁사에 비해서 그렇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이달 19일에 주식시장 종가 대비 삼전의 현금 보유 비중이 한 24.7% 되는 겁니다. 24.7% 이렇게 보세요. 현금 자산 대 시총. 대부분 뭐 8%가 맞아. 애플도 8%, 구글도 한 8% 정도 됩니다. MS가 한 6.5%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데 다 두 자릿수 밑에인데 대부분 삼성만 저렇게 많이 갖고 있고 활발한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올해 1월에 인전 실황 확정 받아가지고 수감되면서 삼성의 그 시스템 반도체 투자도 멈춰선 상태다. 그 이 부회장이 2019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선언을 통해서 2030년까지 133조 투자해서 대만 TSMC 제치겠다, 세계 1위 오르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가 감옥에 가버리니까 이제 결국 청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죠. 하여튼간 그 수감 전에 그 착공한 평택 그 3캠퍼스 있죠, P3. 하여튼 거기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삼전이 이제 133조 대신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올해 5월에 계획을 했죠. 올해 5월에 계획을 수정했는데, 그 170억 달러짜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하는 현재 4개월째 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검토 중이다. 일단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의 그 차세대 기술인 그 3나노죠. 3나노급 그 파운드리 공장은 아직 개발이 지연돼서 당초 일정보다 한 2년 늦겠다. 한 2024년께 양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많아요. 전망이 많다. 그래서 삼전이 이렇게 좀 느릿느릿할 때 다른 최대 경쟁사들은 지금 막 엄청나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TSMC도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2024년까지 한 1280억 달러 파운드리 투자하겠다 하고 있고 선언했고, 그래서 이제 뭐 360억 달러 규모의 2나노급 미국 애리조나 공장도 지금 작년 말에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나노 기술 상용화 일정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 그래서 애플과 인텔이 벌써 3나노 반도체 고객수로 낙점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시제품 만들고 있는가 봐요. 시제품을. 그 지난 3월에 또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선언한 미국 인텔도 2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현재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두고 짓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인텔이 뭐 유럽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그쪽으로 해가지고 서유럽권에 한 200억 유로짜리 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두고 현재 EU하고 보조금 협상 중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경쟁사들도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우리 삼성이 너무 좀 안주하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안주라는 게 보다는 지금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겠죠. 조만간 이제 8월달에 나오니까 이렇게 좀 뭔가 걱정되고 다들 좀 이렇게 지적받는 부분들을 빨리 명쾌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투자나 그 M&A 등 큰 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월급쟁이 사장, 회장이 할 게 아니야. 이거 할 수가 없어.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야? 총수가 하는 거야, 총수. 그래서 이 부회장 부재가 결국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 그건 사실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복귀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부회장이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뭔가 확실한 날개를 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M&A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돈만 쌓아놓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기업들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삼성전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계속 7만전자가 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계속 주춤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기사에 써서 의도해 주고 싶은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표현해 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내용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금 130조 시원하게 빨리 써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겠죠. 빨리 이재용 부회장 빨리 나와주세요.